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국권 침탈에 저항한 국권 회복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권 회복운동. 국권을 뺏기니까 회복을 해야지. 국권 회복운동. 국권 회복운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무력으로 무장투쟁을 통해서 지금 당장 일본을 몰아내서 국권을 회복하자. 그게 바로 의병운동이야. 의병운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태는 지금 당장 일본을 몰아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 당시 시대는 근대화된 국가하고 그 다음에 미개한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근대화된 국가는 강한 나라고 아직 근대화되지 못한 미개한 나라는 약한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이 근대사회거든요. 그래서 강한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약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좀 키워서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계모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실력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해졌을 때 일본으로부터 아니면 외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지금 당장은 일본을 몰아낼 수 없으니까 무슨 운동에 주력한다?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에 주력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야. 자, 이거는 무엇의 영향을 받았냐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주로 누가 주도했냐면 유생들, 위정척사가들, 위정척사사를 갖고 있는 유생들하고 농민층이 이게 주도한 운동이고, 이거는 개화사상가들이 주도한 운동이야. 자, 그래서 개념 정도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인 이제 의병운동을 이제 순서대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당장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는 의병운동이 최초로 봉기한 게 바로 을미사변을 계기로야. 을미사변이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을미사변 이후에 개혁이 추진되었죠. 그걸 3차 갑오개혁 내지는 을미개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을미개혁의 내용 전반적인 것도 불만인 거고, 그 중에서 특히 단발령, 단발령에 반발해서. 자, 그래서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의병이 봉기되었습니다. 이걸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미의병 대표적인 유인석 정도 알아두세요. 유인석. 충주, 대천, 제천, 단양 등지에서 주로 활약한 의병장이야. 자, 그래서 유인석은 을미의병장. 그렇다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다? 을사조약이 있어. 을사늑약. 1905년 11월 달에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했지? 거기에 대한 반발의 하나로 또 의병이 봉기한다. 자, 그래서 이때의 의병은 바로 을사의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최익현 이런 사람이었어요. 최익현. 전라남도, 순창, 태인 등에서 활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이때 의병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출연했다. 그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때는 평민의병장은 없는 거야. 전부 유생의병장들이야. 그런데 이때는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출연한 시기다. 이게 무슨 의병의 특징이다? 을사의병의 특징입니다. 요게 대표적인 신돌석 알았습니다. 신돌석이 최초로 평민 출신 의병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은 맨 처음에는 유생들이 주도했지만 점차 평민 의병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일이 있지.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지. 그것도 국민이 반발할 만한 일이죠. 그 다음에 고종 강제 퇴위당하고서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정미 7조약이지.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체결해서 차관정치, 일본인을 관리로 앉히고 행정권, 고등관리 임명권을 박탈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군대까지도 해산시켜버렸지. 자, 그래서 이게 1907년이다. 1907년에 고종 강제퇴위, 그 다음에 정미 7조약,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또 의병이 봉기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미의병이라고 한다. 정미의병.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이인영과 허위 이 정도 알아주세요. 이인영과 허위. 그런데 이때 특징은 뭐냐면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에 합류하는 시기다? 의병운동에 합류하는 시기라는 거지. 근데 군인들은 정식 총도, 무기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정식으로 군사훈련도 받은 사람들이지? 자, 그래서 오합지졸인 의병보다는 전투력이 세겠지? 자, 그래서 이 정미의병이 의병의 전투력, 해산된 군인의 의병 합류로 전투력이 급상승하는 시기야. 자, 그래서 의병 투쟁이 특히 활발해졌다. 이때는 대충 국지전적인 성격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전면적으로 일본을 몰아내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나오는 시기다. 그게 이제 1908년에 서울 진공 작전으로 이어지는 거야. 서울 진공 작전. 그래서 이건 무슨 작전이다? 말 그대로 서울로 진공하자는 거지 뭐. 1908년에 그 서울 진공 작전이라고 한다.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정미의병장인 이인영과 허위야. 그래서 이인영과 허위 등이 주도해서 전국의 의병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거야. 우리 좀 모이자. 그래서 연합의병 무대를 만들어서 서울로 진격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자. 자, 그래서 이때 연합부대가 만들어져. 그걸 13도 창의군이라고 한다. 13도를 대표하는 의병 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과 관련되어 있는 연합부대를 뭐라 그런다? 13도 창의군. 누가 주도했다? 이인영과 허위.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한 거야. 그런데 결론은 실패. 일본군이 워낙 세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의병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운동으로 간다?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으로 간다. 자, 얘네들은 어떠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로 개화 사상가들이 전개하는 운동이다. 얘네들은 지금 당장을 일본을 몰아낼 수는 없다. 무력으로, 그것도 무력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에 주력해야 된다? 보다 근대화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강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뭐냐 이 계몽 실력 양성 운동이? 주로 언론, 종교 등 문화 운동을 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제자립,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 그래서 언론, 종교, 경제, 문학, 한국사 이런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계몽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운동을 주로 했던 단체들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운동을 주로 했던 단체가 사실은 이 단체가 바로 이 운동을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선거자적인 단체야. 독립협회.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가 한 활동이 뭐예요? 자주국권운동. 그치?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 자, 그런데 해체당하지? 그리고 이제 1900년대야. 1900년대 활동했던 단체, 보완회라는 단체. 1904년에. 그리고 반드시 알아놔, 보완회. 보완회는 어떤 운동을 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이를 철회시킨 단체입니다. 그거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란 단체도 이 운동단체다.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줄쳐놓고 외우세요. 을사조약 체결 반대 운동 전개. 자, 그 다음에 대한자강에는 없으니까 쓰세요. 거기다가 대한자강회. 이것도 자강이란 이 자체가 바로 실력이란 뜻이야. 대한자강. 이것도 이걸 주로 하는 건데 요것은 쓰세요.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협회. 대한협회는 그냥 읽으세요. 대한협회. 그 다음에 신민회는 별표 쳐놓으세요. 신민회는 반드시.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신민회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 단체들을 기억하면 돼. 요 단체가 무슨 단체라고? 계몽과 신려 양성을 주로 했던 단체야. 그래서 보안에 뭐 했다고요? 황무지 계양권 반대 운동. 한정연구에 뭐 했다고? 을사조약 체결 반대 운동. 대한제약에 뭐 했다고? 고종강제퇴위 반대 운동. 신민회는 뭐 했을까? 이제 공부해야지. 뭐 했나? 자, 그래서 거기 줄 쳐놓으세요. 신민회 있죠? 거기 보시면 지도부 양기탁, 이동영, 안창호, 신채호도 써놔. 신채호, 이동희도 써놔. 자, 그래서 양기탁, 이동영, 안창호, 이동희,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 입헌공화제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이 단체는 처음으로 공화제를 지향한 단체다. 그 전에는 다 군주제인데 요거는 뭐야? 공화제야. 공화제. 공화제는 군주가 없는 나라야. 공화제. 자, 그 다음에 신려 양성에서 거기 대한매일신보 줄쳐놓으세요. 기관지야. 기관지. 자, 이 단체는 이 단체 회원들 중에는 뭐야? 언론기관을 운영해서 국민의 계몽 활동에 주력했던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단체 기관지로는 뭐가 있다? 대한매일신보.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체 회원들 중에는 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운동에 주력했던 애들도 있어. 대성학교, 오산학교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체는 도자기 회사, 그러니까 상공업체, 기업을 운영해서 경제 자립운동 했던 사람도 있어. 그게 이제 평양의 도자기 회사야. 평양의 자기 회사. 그 다음에 서적 출판을 목적으로 태극서 간출. 자, 그 다음에 이 단체는요, 장기적으로는요, 무장, 독립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몰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은 계몽과 신려 양성을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결국은 무엇으로 몰아내야 된다? 전쟁으로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국내에서는 전쟁 준비가 힘들다. 왜? 지금 일본의 압박이 심해지는 때인데, 이게 1907년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해외에 기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해외 기지 건설 운동 줄. 해외 기지 없네? 써. 해외 기지 건설 운동 줄. 그리고 서간도의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단체는 무슨 활동을 했다? 해외 기지 건설 운동. 그래서 해외 기지로 건설한 지역이 어디야?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라는 지역이야. 거기에 설치했던 학교가 있어. 뭐? 신흥학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해체로 간다. 해체는 1911년이야. 백오인 사건 줄쳐놓고 테라우치 총독. 총독이 데라우치야. 초대 총독인데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날조 줄쳐놔. 일본 애들이 날조한 거야. 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조선인들이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사건을 없는 사건을 날조해서 발표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를 막 잡아넣었다. 그 가운데 신민회 회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백오인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걸 백오인 사건이라고 한다. 이게 신민회 해체 사유입니다. 줄쳐놓은 거. 신민회는 누구? 양기탁, 이동영, 안창호, 신채호, 이동희 등을 중심으로 한 단체. 정치적으로는 무엇을 지향했습니다? 최초로 공화제. 기관지는 뭐가 있다? 대한매일신보. 학교는 뭐가 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 다음에 회사는 뭐가 있다? 평양의 자기회사 태극서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무장투쟁을 위해서 무슨 운동을 했다? 해외 기지 건설 운동. 지역이 어디다?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해체된다? 총독 암살 미수사건 날조 백오인 사건. 거꾸로. 그걸 다 못 외워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떤 단체라는 건 알아야죠. 무슨 단체야 그게?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 이것도 정리해놓으세요. 경제적 구국운동이 정리되었습니다. 경제적 구국운동. 그거는 이제 경제운동도 여기 범죄에 속하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몇 개 쓰세요. 방공령. 방공령도 결국은 일본의 식량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이야. 방공령. 자, 이게 개념이 뭐라고? 일본으로의 쌀 수출 금지 명령을 방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량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을 뭐라고 합니다? 방공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쓰세요. 황국중앙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라는 단체가 있어. 이 단체는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야.
시전 상인들이 얘네들이 하는 운동이 뭐냐면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상권 수호 운동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민권 운동도 써놔. 이건 독립협회와 활동 시기가 비슷해서 그래. 그래서 독립협회와 함께 민권 운동을 전개하게 됐으면 맞습니다. 자, 이것도 경제적 운동, 저항 운동이라 할 수 있지. 외세의 이 상권 침탈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는 대표적인 단체가 뭐가 있다? 한국중앙총상회 상권 수호 운동, 민권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도 써놓으세요. 독립협회. 독립협회도 결국은 뭐다? 외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한 단체라고 할 수 있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권수호 운동. 이권수호 운동이라고 한다. 맞죠? 이권수호 운동. 광산, 철도, 부설권들을 외국에게 주지 말자. 이런 거. 그래서 독립협회 이권수호 운동. 그 다음에 보안에도 써놓으세요. 보안에. 이거는 공부하셨죠? 보안에는 일본의 토지 수탈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한 거야.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지, 일본이.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에.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이걸 철회시킨 단체야. 자, 그래서 요거 정도 잘 나오는 거니까 요 개념 정도는 알아주세요. 거꾸로라도 알아라. 일본의 식량 수탈에 대한 저항 운동. 방공령. 상권 침탈에 대한 저항 운동. 한국중앙총상회 상권 수호 운동.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단체 독립협회.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전개했던 단체 보안회. 그 다음에 일본의 차관 제공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야. 물론 이게 제일 잘 나오죠. 국채보상운동. 자, 일본이요. 자꾸 차관을 제공하는 거야. 돈을 빌려주는 거야. 사람 좋은 것처럼. 갖다 써. 그래서 자꾸 빚이 쌓였어. 그러면 빚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한 독립은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진 빚을 반환해서 경제 자립을 달성하자.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다? 무슨 운동의 개념이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냐면요. 대구에서 처음 시작돼서 대구 광문사라는 동네. 대구라는 동네에서 광문사라는 곳에서 김광재, 서상돈 등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운동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금연운동도 있었고요. 금연운동.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확대된 거야. 자, 그래서 일본에게 진 빚을 반환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정도는 알아둬야 되지? 뭐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자, 그래서 요거 정도. 그래서 요게 이제 경제 침탈에 대한 경제 자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정리합시다, 신문. 자, 신문이 잘 나오는데 요 네 신문은 확실히 알아놔. 독립신문. 그 다음에 황성신문. 그 다음에 제국신문.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특징.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신문이야. 처음으로 한글 전용판, 한글판이 나온 신문이야. 서재필이 만든 신문이고. 그 다음에 이 독립신문은 의병운동을 비판했어. 그리고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영문판도 간행한 신문이야. 영문판이 간행된 신문은 요 신문하고 요 신문이야. 대한매일신보. 디 인디펜던트. 독립이란 뜻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코리아 데일리 뉴스. 자, 그래서 영문판 하면 바로 요 두 신문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서재필 독립협회 하면 글로 가야지.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요, 장지연의 실야 방성대곡이 실렸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체결에 분개해서 장지연이 실야 방성대곡이란 글을 짓지. 그게 이제 황성신문에 실렸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신문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걸 주자. 부녀자를 주로 대. 제국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부녀자나 서민층이 많았어. 그래서 한글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요게 또 잘 나오는데 이거는 영국인이 들어가. 영국인. 양기탁. 신민의 회원인 양기탁하고 그래서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하는 거지. 영국인 베델이 들어가. 그래서 영국인 베델. 그래서 양기탁과 베델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대한매일신보. 근데 이 당시에 이 영국은 동맹관계였거든, 일본과. 그리고 일본은 1900년대에 조선의 언론을 마구마구 탄압했거든.
그런데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탄압을 좀 피할 수 있었던 신문인 거야, 이게.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일 논조를 유지했다. 그러면 대한매일신보로 가십니다.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대한매일신보로 가십니다.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가담했다. 대한매일신보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문은 반드시 정리해 오십시오. 나머지는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정리합시다. 학교는 그 세 개 반드시 줄쳐놓고 하세요. 원산학사, 동문학, 유경공원. 그래서 원산학사는 최초 근대 사립. 뭐야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교육을 실시한 사립학교라는 거야. 그래서 원산학사야. 그리고 근데 이때는 여기서는 무술도 가르쳤어. 그래서 문무교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문학은 공립인데 학교는 아니고 정부 안에 설치한 외국어 교육기관이야. 통역사 양성하는 기관. 동문학. 그 다음에 유경공원이 정식 학교야. 유경공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그래서 사립인 원산학사하고는 구분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반드시 좀 알아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사연구로 갑시다. 국사연구 요 두 사람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 안에 있는 내용 다 안 해도 되는데, 박은식과 신채호 요 두 사람은 기억해놔야 돼. 박은식과 신채호. 자, 박은식은 영웅전기를 좀 썼는데, 천계서문전. 그 다음에 외국의 역사를 번역 소개했는데, 서사건국지. 그 정도 좋잖아. 그 다음에 유학과 관련해서 그 유교고신론, 그건 별표 쳐놓으세요. 제일 잘 나오는. 이 박은식은 유학자야. 그리고 양명학자야. 그리고 이 당시에 유교의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이야. 그래서 유교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박은식.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글이 이 글이야. 뭐? 유교구신론.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는 이제 일제시대 때도 나오는 거지만 거기 한국통사 정도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자, 그래서 천계서문전 등 위인전, 그 다음에 서사건국지 등 외국의 역사서 번역 소개. 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도 써놓으세요.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유교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유교 구신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로는 요거 두 개는 확실히 외워야 돼. 한국통사하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 거다 혼이라고 써놔. 박은식에다 혼사상. 혼사상을 강조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신채호. 자, 신채호는 이태리줄.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줄. 독사신론줄.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줄.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아주십시오. 자, 신채호도 위인전을 많이 썼어. 이순신전 등. 그 다음에 외국의 역사서를 번역했어. 이태리 건국 상걸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야. 그리고 신채호 이름 밑에다 난가라고 써놔. 이 사람이 강조한 민족 정신은 난가 사상이다. 박은식은 뭘 강조했다? 혼. 그 정도 두 사람. 그 다음에 종교. 종교는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자, 종교.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자, 단체 반드시 조금. 그 다음에 경제저항운동 개략적으로 개념 정도. 신문 요 정도. 그 다음에 박은식과 신채호 요 두 사람 정도를 좀 정리 확실히 해 놓으십시오. 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무슨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 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대로 간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래서 1910년에 강제 병합이 되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느 때 해방이 된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벗어나지,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 35년, 36년간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때를 일제강점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하나는 일제가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 통치 방식의 내용이 뭐냐. 각 시기별로 통치 방식을 달리했거든. 그거랑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독립운동이지 뭐. 독립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자, 10년대 통치 방식은 크게 무단 통치기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기. 이건 대략 몇 년대에 이 정책을 했다? 일제가 1910년대 강압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합방 초기, 식민지 초기에는 일본이 맨 처음에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식민 통치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시기다. 그리고 합방 초기에는 조선인의 저항도 아주 강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아주 철저하게, 조선인을 철저하게 탄압 감시하는 데다. 그래서 무단 통치기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인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19년에 거족적인 민족운동이 발생합니다. 그게 3.1운동이죠.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이 발생하거든? 3.1운동.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꿔. 강압적으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겉으로는 조금 유화적인 정책을 해야겠다. 그래서 문화 통치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제 통치 방식은 문화 통치기라고 한다. 대략 1920년대다. 그래서 이걸 기만적인 유화 정책기라고 해. 기만적인 유화 정책기. 자, 그러다가 또 20년대 후반에서 이제 30년대로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발생하거든.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거든. 일본도 공황에 직면하거든. 그래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무력으로 식민지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 침략전쟁. 그래서 만주로 쳐들어가서 만주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는 중일전쟁, 40년대에는 미국 진주만을 습격해가지고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는 거지. 그래서 40년대야. 주로 40년대. 그러면 전쟁한다고 했죠? 그러면 뭐야? 부드럽게 통치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민족 말살 정책이 나온다. 민족 말살. 이걸 다른 말로는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한다. 황국신민. 황국은 천황의 나라라는 뜻이야. 신하와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완전히 조선인을 없애는 거지. 일본인화시키는 정책. 이걸 민족말살 황국신민화 대략 1930년대에서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악랄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일제 통치 방식은 크게 3개로 정도 나눌 수 있다. 무단 통치기, 문화 통치기, 그 다음에 민족 말살 황국신민화 정책기. 그래서 요 통치 방식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독립을 위해서 어떤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걸 정리해 나가시면 돼. 그래서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 2개가 나왔지? 3.1운동과 세계 대공황은 결국은 무엇에 계기가 된 사건이야? 일제 통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거지. 그렇지? 이건 어디에서 어디로? 무단에서 문화로. 이건 어디서 어디로? 문화에서 민족 말살 정책기로. 그래서 3.1운동과 세계대공황은 일제 통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됐다. 자, 이렇게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